네, 다음 달 28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 중인데요. 김병욱 전당대회 준비위원 연결해서 쟁점들을 차분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네, 자 의원님. 예, 자 지난해 재보궐선부터 대선 지선 연이은 좀 패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입니다. 그 의미가 특히 좀 더 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한 정부인데요. 네.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집권 5년 동안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비판과 또 국민들이 원하던 바를 왜 못했는지라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런 반성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해나가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대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또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씩 좀 등판도 하고 있고요. 분위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직 게임의 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내로 확정이 될 거라고 이제 보도가 있던데요. 어느 정도 논의가 또 진행됐는지 또 위원들 간의 그 의견 차가 큰지 적은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침 10시에 네.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동안에 분과별 회의도 한 5번 했고요. 네. 전체 회의도 한 6번 이상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오전 10시 정도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의 상당수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들은 이제 의견차가 큰 것처럼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언론들이 보는 것처럼 의견차가 크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의 인사권이 최고위원들한테 분산된다. 예. 그래서 뭐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어떤 최고위원이 정책위원장, 사무부총장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안 된다. 예, 인사권은 당대표가 가져야 된다라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치 내부에 잡음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인사라든지 이 예산을 포함한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갖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인사 중에서 이제 공심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만 지금 저희가 논의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선거인단 문제 등등도 오늘 아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오전 10시에 전준위 회의가 있으면 예. 아마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오늘 중으로 룰이 이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중으로 해야만이 이제 네. 또 비대위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에도 넘겨야 되고요. 비대위에서 중앙위, 당무위 또 이런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중으로는 마무리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쟁점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하나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 간의 비율 조정 문제 이 부분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표의 등가성 얘기를 많이 해요. 대의원 예.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확실히 바꿔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바꿔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제 표의 등가성을 논하기 전에 또 대의원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의제의 또 장점이 소수가 모여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수기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민주당의 대의원 선배님들 중에서는 과거 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그 자체로 대의원의 자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특히나 이제 우리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영남 쪽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또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의원제를 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대의원제를 없애는 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의 정가성 문제, 또 권리당원의 숫자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권리당원의 비중은 좀 높이고 대의원의 비중은 낮추는 그런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네. 그 전제는 이제 국민 여론을 좀 더 반영하자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10%만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국민 여론을 더 높게 반영하다 보면 어딘가에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그 비중을 줄인다고 했을 때 대의원보다 그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 쪽에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은 전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나 구체적인 숫자는 아마 네.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좀 궁금한데요. 얼마나 줄이냐, 얼마나 비율 조정하느냐 되게 궁금한데 일단 네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권리당원 비율보다는 국민 여론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봤을 때 예. 뭔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반성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네.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내노란물 문제라든지 네. 그래서 권리당원의 중요성 못지않게 또 민심을 좀 제대로 당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10%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한 뭐 20 내지 30% 사이에서 상향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그 국민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지지자와 무당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 세 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는 국민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지지자와 무당층을 상대로 한 국민 여론조사가 좀 더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도 체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순수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이제 한 번에 당대표 최고위원 다 뽑는 거 1등이 당대표 2등이 뭐 최고위원 3등 최고위원 이런 건데 이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것도 자꾸 이제 언론에서 예.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그거를 예. 저희가 이미 저희가 전준이 구성할 때부터 순수 집단 지도 체제는 안 한다. 거의 우리가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예 뭐 거론도 안 되는 거네요. 예. 아직도 언론에서는 마치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 이런 또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요. 네. 순수 집단 지도 체제는 저희가 전준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회의부터 지도 체제는 단일성 집단 체제로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와 재정 이런 거는 당 대표한테 부여한다.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인데. 그런 경우면 지금 확실하게 이 전당대회 할 때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당 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다 따로 그냥 투표 2번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당원 당규의 개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원 당규 개정 없을 것이다. 단일성 집단 체제라는 것은 단일 체제는 아니죠. 단일 체제면 당 대표가 모든 걸 하는 거고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핵심은 파트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파트너는 최고위원들이죠. 그래서 뽑힌 최고위원들과 함께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의상 결정은 당 대표가 한다. 이게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과 그 지향점에 맞는 당원 당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간의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하냐 이 부분 같은데 핵심 인사하고 예산 아니겠습니까? 현행은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당원 당규가? 지금은 예산과 인사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죠. 의사결정권을 당 대표가 하고 심의는 이제 최고위원들과 함께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당직자들의 인사는 안 되고 전혀 저희가 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겠죠. 네. 예, 들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을 당대표가 임명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심의 과정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공심위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특히 공천관리위원장 위원들 이 사람들 인사할 때 최고위원들의 어떤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강화된다 결정된 건 없고요. 예. 그런 주장이 일부 있죠. 네. 다시 말해서 이 당직 인사는 당 대표가 갔대. 예. 공심위 구성은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예.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 대표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그리고 의결로 하자. 그게 이제 과거 순수 집단 지도 체제에 있었던 규정이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예.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규정상 그 최고위원회 심의 그리고 당 대표가 임명하게끔 돼 있더라도 최고위원들과의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심의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사람이 공심위로 추천을 받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거기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견이 있는데 그것을 어길 구조로 하게 되면은 아마 최고위원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공심위 구성이 상당히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공심위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빨리빨리 예측 가능한 제도로서 좋은 인사를 공천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자체가 네. 비민주적이고 마치 권력 다툼으로 비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대로 가는 것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쇄신과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 체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현행 2명으로 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1명으로 줄이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언론에서 너무 잘못된 앞서간 겁니까? 보도인데요.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예. 저희 전중이 전체의 의견은 뭐 최고의 숫자 줄이는 것은 크게 논란이 안 되고 있고요.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보면 됩니다. 자, 대부분 이제 왜 이렇게 언론 자꾸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예. 이것 때문에 당대표 힘을 좀 줄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파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확대 해석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거는 뭐 일견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저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네. 뭐 당대표 권한을 빼서 뭐 다른 개파에 나눠주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 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지금도 저희가 상당히 이제 선거 이후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혁신적이고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따라서 뭐 당대표의 권한을 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뭐 전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하게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이재명 의원 출마 언제 이제 아십니까 혹시 선언? 아직 모릅니다. 출마를 하겠죠. 곧 하긴 하겠죠. 예,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전대 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네. 되고 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주말간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비대위에서 자기의 출마 자격을 좀 논의해달라라고 하고 우상호 위원장은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준위에서도 이거 아마 고민 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름 저는 역할을 했다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제 그 출마 선언을 보고 조금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동안에 어떤 청년 정치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모습이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한 5개월 됐나요? 그렇죠.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당원이 된 지 5개월, 6개월 네, 됐습니다. 당원인 지는 5개월이고 비대위원장 한 두세 달 했는데요. 네. 저희가 아무리 뭐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정당이지만은 당의 운영 메커니즘이라든지 우리 당의 나아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무에 대한 숙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수개월 만에 이렇게 당대표라는 직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너무 자기 정치는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이재명 후보의 불출마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특정 후보의 불출마를 거론할 정도의 자기 확신 그리고 대중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지가 검증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자격 문제가 그렇죠. 자격 미달 논란이 예. 아직 있잖아요. 예, 6개월. 충분히 예.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비대위나 전준위에서 자격을 안 주면 우리 민주당이 뭐 꼰대 정당으로 뭐 비칠 듯한 네. 뭐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라는 대표를 만들어냈지만 이준석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한 9년 정도 맞습니다. 정치 생활을 하고 예. 예, 많은 또 출마를 통해서 낙선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크게 세 번 떨어졌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런 과정이 좀 전혀 없는데 지금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네. 본인이 자기 정치를 너무 세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서 최근 박지원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 네. 97그룹 도전 얘기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이 그렇죠. 97그룹 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대명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97그룹의 단일화가 논의되는 그 자체가 네. 97그룹의 출마의 명분이 없는 거죠. 97그룹의 출마의 명분은 새로운 시대 정치를 담은 소위 말해서 새수로 새 부대 담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색깔, 자기의 정치적인 구상 그리고 시대 정치를 말을 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 특정 후보와 반대되는 전선을 구축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벌써 이 국회 정치를 닮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절대는 그렇게 대수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